차라리 거지가 더 건강하다. 심장병 91% 증가시키는 저녁 식사 시간.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매일 밤 9시 이후 저녁을 먹는 당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세계 최고 장수 연구 전문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바쁘면 늦게 먹고 그저 그런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평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8시에서 9시, 스페인 사람들은 무려 10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습니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시간을 넘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저녁을 늦게 먹을수록 상류층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문화적 차이를 떠나서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일까요? 세계적인 장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 12시에 잠든다면 저녁은 늦어도 9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만약 11시에 잠든다면 8시까지, 10시에 잠든다면 7시까지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유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이란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말합니다. 이 시계는 수면, 체온, 혈압, 호르몬 분비, 심지어 우리의 소화 능력까지도 조절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몸은 이미 휴식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아직 활동해야 할 시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생체 시계 전체가 교란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시간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후 3시간, 즉 오후 3시부터 9시까지가 소화 능력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소화 능력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6시에 먹는 것과 밤 10시에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는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몸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의과대학과 듀크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저녁 8시 이후의 야식이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인간은 수면 중 혈압이 10% 감소해야 정상인데 야식을 먹으면 자는 도중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아침과 낮 시간대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지만 저녁이 되면 점점 느려집니다.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똑같은 칼로리의 식사를 아침에 먹은 그룹과 저녁 늦게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그룹은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체중이 더 많이 증가했고 혈당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수면 시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식사를 하고 곧장 잠드는 습관은 위장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단순히 그날 마지막 식사의 타이밍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날 아침 첫 식사까지의 단식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단식 시간이야말로 건강의 핵심 비밀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루 식사를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하는 식사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식사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멈췄죠.
2025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 197명을 대상으로 시간 제한 식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 치료만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특히 오전에서 오후 시간대에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의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사이의 단식 시간을 늘리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대사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인슐린 수치는 체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막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고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민감해집니다. 세포 내의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인슐린의 신호 전달 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이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14시간 단식 실험을 진행한 결과 12주 후 참가자들은 체중뿐 아니라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복부 지방도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교 연구팀이 비만 성인 90명을 대상으로 14주 동안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식한 그룹은 대조군 대비 체중이 2.3kg 감소했고 체지방은 1.4kg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장기 혈압이 감소하고 기분 장애도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체내 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신체는 흡연, 스트레스, 지방과 설탕이 다량 함유된 간식 등의 여파로 대부분 만성 염증에 시달리는데 간헐적 단식이 이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식 환자들의 경우 폐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근육 보존 효과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이 과체중 성인들을 12주간 연구한 결과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의 근육 손실량은 전통적 다이어트를 한 그룹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체중이나 체지방량의 감소 수준은 두 그룹이 비슷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이 근육 손실량을 적게 유지하면서 체중과 체지방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시간을 제한할 때 아침을 늦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을 일찍 먹는 게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 중 활동 초기 시간대, 즉 아침과 낮에 음식을 가장 잘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바로 사용됩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저녁, 특히 늦은 저녁에 먹은 음식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곧 잠들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블루존 지역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식사 패턴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벼운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소박한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단식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옛 격언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귀족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론은 아름답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막 잠에서 깬 상태에서는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면 몸은 이미 혈당에서 포도당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서 식욕이 덜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침 시간은 바쁩니다.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된 아침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점심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간단히 때웁니다. 샌드위치, 김밥, 라면 같은 빠른 식사로 끝내고 다시 일에 복귀합니다. 따뜻한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라면 정말 행운입니다. 결국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저녁 시간은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녁에 칼로리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녁을 푸짐하게 먹었다면 다음 날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세요. 특히 저탄수화물 식사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일종의 휴식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아보카도 또는 그리스 요거트와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8시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TV 앞에서 과자, 초콜릿, 술을 계속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전까지 계속 무언가를 입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늦은 간식은 정규 식사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이상을 추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하루 식사를 특정 시간대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6대 8 방식입니다. 하루를 16시간의 단식 기간과 8시간의 식사 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11시까지 단식을 유지하고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 3일 간헐적 단식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이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16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일주일에 3일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4일은 정상 식사를 하는 4대 3 간헐적 단식이 매일 열량을 제한하는 것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개월 후 4대 3 간헐적 단식 그룹은 체중이 평균 7.6% 감소한 반면 1일 열량 제한 그룹은 평균 5%만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고강도 운동을 했다면 저녁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운동 후 48시간 동안 근육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날 저녁에는 조금 더 푸짐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도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불면증, 탈모, 변비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나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은 간헐적 단식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도 간헐적 단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시속 6km의 속도로 4km 이상 걷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근력 증강과 회복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저녁을 많이 먹는데도 건강하다면 괜찮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을 푸짐하게 먹어도 수면 상태가 좋고 정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가 정상이며 체중도 안정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식사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늦은 식사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이 낮다는 의미이고 식사 시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원인 모를 체중 증가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이 찐다면 식사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검진 결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소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복부 팽만감 등은 모두 늦은 식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식사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과 점심을 더 푸짐하게 먹고 저녁을 가볍고 일찍 먹는 패턴으로 전환하세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현재 식사 시간을 기록하세요. 언제 무엇을 먹는지 일주일 동안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 앞당기세요. 평소 8시에 먹었다면 7시 30분에 먹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 저녁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세요. 밥을 한 숟가락 덜 먹고 반찬을 한 접시 덜 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아침 식사를 조금씩 늘리세요. 토스트 한 장에 달걀 한 개를 추가하고 과일을 더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천천히 변화를 주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늦게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날들의 좋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원래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의 식사 패턴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일찍 가벼운 저녁을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다음 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결정합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생깁니다. 책을 읽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그저 여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채우던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 지금 바로 바꾸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